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 FOMC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 그래서 하락을 일시정지하고 멈춰놨고요. 오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갭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음봉으로 살짝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들 어떤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중국을 제외하고 다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요. 아직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않은 상태고 다만 회의를 앞두고 어떤 단기낙폭 과대 이런 게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락이 일시 정지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요. 독일 증시, 그죠? 뭐 하락을 일시정지 주춤하고 있는 이 정도 모습, 그죠? 나오고 있죠. 뭐 일본 증시, 그죠? 하락을 주춤하고 있다, 혹은 뭐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점을 잘 못 낮추네, 주춤하고 있다, 이 정도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저점을 좀 낮추긴 낮췄지만 하락이 계속 진행되긴 하는데, 예. 참 말이 좀 꼬였죠. 그래서 아무튼 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오늘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뭐 일단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좀 갭상승 이후에 음봉 만들어내고 있고 한국 증시 오늘 FOMC 회의 앞두고 더 낙폭을 키웠고요.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솔직히 이런 하락이 이게 진정한 어떤 하락을 위한 그런 하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추측이 좀 됩니다. 이거는 딱히 근거는 없고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왠지 향후에 더 큰 반등을 위해서 그냥 지금 반등해도 돼요. 사실 그냥 더 반등해도 되는데 이 시장에는 슈팅이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게 껴서 슈팅이란 개념이 들어가는데 일부러 회의 전날까지 급락시키면서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튀어 올라가죠. 아래로 꾹 눌러서 스프링을 압축시켜야 그 반동으로 튀어 올라가잖아요. 약간 이런 스프링을 압축시키는 듯한 에너지를 모으는 듯한 그런 류의 하락이 아니겠느냐, 오늘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딱히 뭐 근거는 없고요.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 뭐 굳이 근거를 대자면은 FOMC 회의 전날이잖아요. FOMC 회의 전날인데다가 지금까지 단기낙폭 과대했던, 기술적으로 단기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부분을 해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 반등을 하기 위한 속임수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이제 뭐 진짜 속임수인지 아닌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이 되겠죠. 아무튼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중국 증시 좀 먼저 보자면요. 오늘 중국 증시가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작 했어요. 여기죠. 중요한 라인 돌파한 작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하지 않죠. 돌파 한 장 했습니다. 재료가 있긴 있었어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상 상회했어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 투자, 부동산 개발 투자, 실업률 굉장히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보면은 중국 증시의 상승이 자연스러운 거고, 기술적으로 봐도 저항을 소화해놨으니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그죠,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밤에 FOMC 회의에서 75bp를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미중 금리 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고 결국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면서 중국 박살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일단 그건 검증되지 않은 저의 생각인 거죠. 오늘 밤 지나서 일단 검증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속임수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뭐 속임수라는 근거는 없으니까 일단 그건 느낌인 것 뿐이고요.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어떤 의미가 있냐, 기술적인 좀 공부를 잠깐 하자고요. 여기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왜 여기가 중요하냐, 여기가 어떤 직전 고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전고점 자리,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여길 돌파한 척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 추세라는 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라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라인이 이렇게, 그죠?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져야 하락 추세인데,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점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뭐예요? 하락 추세는 아닌 겁니다. 하락 추세는 일단 끝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어디엔가에서 얘가 상승을 하다가 꺾이겠죠? 꺾이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증시가 계속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요. 분명히 어디선가 꺾일 건데, 다음번에 꺾일 때 이 저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꺾이는데 여기 있는 저점보다 높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고점이, 예, 근데 만약에 저점이 이 저점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건 계속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고점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만약 여기 있는 이 저점 붕괴시키면 하락 추세로 진행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여기와 여기 어딘가 사이에서 이제 저점이 적당히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추세 구간. 아, 고점도 대충 대충 고점 그럭저럭 유지되고 저점이 그럭저럭 유지되는 박스권 혼조한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세를 보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추세를 보는 간단한 논리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연결하시는 거. 이런 논리를 활용해서 코스피에도 적용해 보시고 뭐 미국 증시에도 적용해 보시고 다양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줄긋기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어디선가 꺾일 텐데 꺾여서 어디까지 내려오는지를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경제지표 좋다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중국에서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 이런 물가지표,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 우리가 믿어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신뢰도가 중국을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떤 뭐 외환보유고에 들어있는 미국 채권 정도 그런 거는 믿을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빼고는 미국의 검증을 받은 그런 게 아니고는 좀 이런 숫자들은 좀 의심을 하고 보는 게 맞긴 맞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뭐 잘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주자고요. 그러니까 일단 증시가 올랐겠죠. 요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앞두고 신나게 많이 올라왔긴 했다라는 거. 지금 중국 증시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가는 건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재밌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한국 증시 좀 이야기를 할까요? 솔직히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 양봉의 시가 6월 14일 날 어제 나왔던 양봉의 시가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지키지 못하면 엄밀히 따지면 기술적 지지력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더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드렸죠. 만약에 저였으면 이 6월 14일 날 시가 부근에서 상승 베팅을 한 번씩 해볼 것 같긴 하다. 취미 생활 삼아서요. 하락 추세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으로 했다라고 가정하고 저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시가에서 한번 상승을 잡아보겠다. 삼성전자를 한번 사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부 차원에서 안 샀습니다. 실제로 저 돈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그 시가 깼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임수겠지 일단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 내일까지 확인하고 나서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들고 가든지 물량을 추가하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고 여기 시가 깼으니까 홀라당 팔아먹는다, 손절한다. 이거는 저는 하루 정도는 더 버텨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왜 그러냐? 여전히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늘 하락이 충분히 속임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낙폭 과대한 거 그런 지표들이 그대로 낙폭 과대한 상황이거든요.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거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계속 95, 96이에요. 계속 그 상황 그대로인 거고요. 뭐 거래량 같은 것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거래량이 급락하면서 많이 늘어나는 거는 어떤 단기 바닥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런 것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개인들의 풋옵션 수급이 심상치 않은 것도 단기 바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좀 오늘의 하락이 속임수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상황 어떠냐? 빅스가 이게 선물 지수는 저점이 엄청 낮아졌어요. 320을 깼었는데 근데 빅스가 고점 갱신했네요. 근데 거의 고점 갱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빅스의 반응이 영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시장이 급락한 거에 비해서 풋옵션의 반응이 영 시원찮았거든요. 저런 거 보면서 하락 에너지에 좀 묘한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잘 올라갈 거면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으면 빅스도 크게 치솟는 게 맞다라고 봐요. 최소 28 정도까지는 한번 갔다 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26까지밖에 안 찍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의 하락이 좀 약간 속임수 이런 거 아니야? 심지어 여기 그죠? 코스피 변동성 지수에도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등 저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야, 좀 심상치 않다. 더군다나 오늘 밤에 FOMC 회의까지 있으니까 이것들이 개인들을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오늘 더욱더 일부러 짜내서 급락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러고 나서 내일 급반등 시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주식을 샀더라면 저는 오늘 뭐 조금 뭐 손해가 깔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갖고 가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좀 속임수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속임수건 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고, 하루 이틀 뭐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하락 중이죠. 잘 하락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하락 포지션 잘 갖고 가면 문제 없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세를 따라가면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오늘 그죠? 네, 오늘 코스피가 약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요. 이게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 막 급락하고 미국도 비리비리한데 중국 진해 혼자 저렇게 오르는 게 맞냐. 하여튼 계속 좀 신기하긴 합니다. 중국 증시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 원달러 환율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중입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이 부분에선 한 번 정도 좀 움찔하는 좀 조정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전히 원달러 환율도 좀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기가 있는데 그 슈팅기가 완전히 소화되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요거 보면은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 다 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FOMC 회의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가장 잘 제 생각과 동일하고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볼게요. 텔레그램 메시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bp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시장은 더욱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죠? 네,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 예상치대로 75bp 인상하면 안도랠리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100bp 인상하면은 오늘 하루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더욱더 장차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까요? 왜 JP모건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일까요? 여기에 관해서 안 그래도 아침에 제 설명이 좀 부족했었나 봐요. 아침 영상에서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연준의 고민입니다. 연준의 고민은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아무튼 불가능하지만 두 가지 목표를 둘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고 있죠. 하나는 물가 안정, 하나는 고용 안정. 말이 고용 안정이지 쉽게 말해서 경제 상황을 안정시킨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라는 목표치죠.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몇 bp를 올리냐, 이런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냐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연준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지금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가 심각하긴 해요. 근데 인플레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확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기 침체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연준은 어떤 기관이에요? 미국의 금융기관 대빵이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투자자 심리가 확 얼어붙으면서 진짜 경기 침체가 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무섭거든요. 투자라는 게, 금융이라는 게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진짜 침체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가장 연준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서 지금 시장과의 소통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을 좀 바꿨어요. 최근엔 경기 연착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어려울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살짝 열어놓은 거죠. 근데 이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연준이 50bp만 올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지난주 금요일날 어떻게 됐어요? 물가지표 나왔는데 급등했죠. 8.6 나왔죠. CPI 8.6 나왔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인플레 심각하다 라는 걸 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겠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75bp 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75bp 정도 올려야 8.6이라는 CPI를 잡을 수 있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75가 아니고 50만 올리면 왜 50만 올리겠어요? 아, 연준이 경기 침체 날까봐 쫄아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파월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50만 인상해도 이 50이란 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그거라고요. 50만 인상했다라는 건 연준이 경기 침체에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할 수 있다. 오히려 시장이 정말 위험하고 당장 폭락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75bp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시장 예상치기 때문에 전 이게 제 생각엔 그냥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가장 시장에 충격이 없고 베스트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시장이 이렇게 안도 랠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그죠, 모두 예상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써 있다시피 100bp 인상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오늘 하루는 죽고 다 같이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죠. 100bp를 인상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연준이 아주 강력하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100bp 인상이라는 거라고요. 100bp 인상하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와, 연준이 심각하다더니 진짜 독한 마음 먹었네. 75 올린다더니 75가 아니고 100을 올렸네 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이 증시가 과대한데도 불구하고 대폭락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엄청난 대폭락도 할 수 있는데, 근데 100bp 올렸다는 내막이보다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요,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연준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100bp 인상하면 오히려 하루 정도는 투기적인 측면 때문에 언더슈팅이나 폭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뒤로 대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히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눌림목이 돼서 이게 더욱더 급등을 할 수 있다. 어쩌면 뭐 추세적인 그죠? 오랜 반등, 추세적인 반등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좀 반등이 좀 크고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bp 인상하면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이제 논리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럴 거라는 거예요. 실제 시장 반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75bp만 인상했는데도 시장이 폭락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응이 딱히 달라지고 이럴 건 없을 거라는 거. 75bp인데 급락한다. 그러면은 이 급락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특별히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75bp 인상했지만 급락한다는 거는 그냥 투기적인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그럼 단기 낙폭 과대에서 또 이런 이슈로 시장에 이미 다 반영된 재료 75bp 인상이라는 걸 재료로 급락하면 반등시 매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하락 추세니까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대응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도. 아무튼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어요. 이 시장이 꼭 논리적으로 매일매일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bp 인상해도 상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실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금리를 얼마나 올리냐도 중요해요. 저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금리를 올리고 나서 나오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그죠? 여러 가지 생각할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이래저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꼭 뭘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 정도 확인하고 그거 확인한 결과를 차분히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공부의 차원에서는 오늘 밤에 밤새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미국 금융시장이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파월 의장이 뭐라 했던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공부 차원에서는 한번 깨서 보셨으면 좋겠긴 해요. 근데 굳이 볼 필요는 없다. 피곤하면 잘 수도 있죠. 이 대응 오늘 밤에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 하루 지나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유를 갖고 지켜보자라는 거, 굳이 우리가 이 변동성에 같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고, 오늘 밤에도 숫자는 뭘 보면 되겠습니까? 3710 보시면 되겠고 11250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솔직히 급등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급등하면은 3900이 저항이겠죠. 나스닥은 11780 정도가 저항이 될 겁니다. 이런 자리들까지 혹시나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 정도 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죠? 빅스 같은 거는 또 오늘 뭘 보면 될까요? 빅스 지수의 관점에선 33.4라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거기가 저항이죠. 거기가 저항이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여기 저항 테스트 여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르죠. 뭐 어떻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 자리, 요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얼추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